안녕하세요. 장연구소의 장엘리입니다. 함께 또 장연구소의 진행을 도와줄 장유진 캐스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장유진 캐스터 주말 동안에 잘 쉬셨나요? 네, 덕분에 잘 쉬었습니다. 네, 뭐 제가 도와드린 건 없지만 그래도 사실 제가 연락을 드릴까 하다가 연락을 안 드렸어요. 왜냐면 쉬시고 계실 것 같아서 주말 동안에 비트코인이 폭락하는 걸 보면서 네. 혹시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주말 동안 소식을 보셨나요? 제가 금요일에서 토요일 사이에 네. 새벽 3시에 깨서 장을 봤었는데 아, 왜 그러셨어요? 하필 그 시간에 좀 폭락할 때여가지고 네. 아주 악몽을 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꿈일까 생실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저는 사실 금요일 밤 3시에 잠을 안 자고 있다 그 시간에 사실 잠이 들었거든요. 미처 장을 보지 못하고 잠이 들었는데 토요일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가 너무 놀라서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장을 지켜보셨다면 정말 밤잠을 새우셨을 만큼 그런 힘든 장이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뉴욕 증시는 또 순조롭지 못하게 또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자산 시장들이 출렁이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일단 섹터별 그리고 종목별 흐름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은요. 여러분들 정말 고민 많으실 텐데 잠시 후 오프닝벨 2부를 통해서 한만식 전문가와 함께 보다 자세하게 또 말씀 짚어드리고 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섹터별 흐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네, 맵에 이어서 바 차트를 통해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살펴보시면 지금 빨간불도 꽤나 선명하게 들어와 있는 점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소비순환제랑 기술주 위주로 타격을 입으면서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크게 낙폭을 가져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지금 11개 섹터 중에서 대부분은 하락세를 기록했지만 2개의 섹터는 초록불을 싱그럽게 밝혀냈는데요. 필수 소비재랑 유틸리티는 금요일장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네, 그래도 한 2개의 섹터는 이 와중에도 좀 잘 가져가는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어떤 종목들이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갔는지 보다 좀 자세히 종목별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김기성 앵커가 전해드린 것처럼 테슬라의 흐름도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흐름도 좀 보여줬고요. 어도비도 굉장히 많은 하락세를 좀 연출을 했는데 애플도 빠졌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나스닥 지수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종목별 흐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일단 애플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아무래도 기술주 전반적으로 좀 타격을 입으면서 개별 이슈가 있는 기업들도 네. 있었는데요. 애플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조금 엇갈린 투자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선 지금 웨드부시는 연말 성수기에는 아이폰에 대해서 수요가 강력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에 185달러에서 200달러로 상향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웨드부시의 투자 의견보다는 골드만삭스의 투자 의견이 좀 투자자들에게는 유효했던 모양입니다. 아이폰 13의 수요가 오히려 둔화할 것이다 라면서 완전히 조금 엇갈린 그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제시하면서 아무래도 금요일장에서 애플은 1% 넘는 내림세 속에 161달러 선에 정기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난주만 하더라도 사실상 애플에 대한 수요가 둔화할 거다라는 소식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번 주에 또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소식도 함께 또 엇갈리는 흐름이 나왔네요. 어찌됐든 또 골드만삭스와는 조금 웨드부시와는 엇갈리는 그런 또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또 종목들은 우리 반도체 쪽 살펴보도록 할 텐데 반도체 쪽도 그렇게 좋지 못한 흐름을 가져가기는 했네요. 맞습니다. 지금 초록불을 켜낸 종목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엔비디아와 AMD가 크게 낙폭을 가져간 것이 전체 섹터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주에 ARM 인수 관련해서 미국에서도 좀 제동을 걸고 있다라고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시티그룹도 조금은 먹구름 낀 그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미국마저 반대하게 되면 이 인수는 성사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기존에는 성사될 가능성이 30% 정도로 전망을 했다면 이제는 5% 정도에 불과하다라면서 매우 좀 비관적인 그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어떤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는 기존의 것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350달러 선을 재차 강조했다는 점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ARM을 인수하지 못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이런 기사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목표 주가의 변화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더 붙여보겠습니다. 엔비디아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바로 이어서 또 앞서서 글로벌 브리핑 때 디지 출싱에 관련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디지 출싱의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고 해서
휴지 조각이 되는 거는 아닌데요. 디지 출싱에 관련한 소식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렇게 뭔가 주식이 효과 없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투자자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요일장에서 22% 넘는 급락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홍콩 증시 상장을 준비할 것이다라고 자사 웨이보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이런 매도세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어떤 좀 정통한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내년 3월 즈음에 홍콩 증시에 다시 상장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디디 추싱은 데뷔 5개월 만에 자진 하차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디디 추싱이 조금 타격을 입으면서 같은 중국계 빅테크 기업인 알리바바와 징둥닷컴도 주가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알리바바 살펴보시면요. 역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는데요. 정규장에서 8% 넘게 빠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징둥닷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징둥닷컴 역시 정규장에서 7% 넘는 내림세 속에 77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 마쳤습니다. 여기에 애프터마켓에서도 낙폭을 더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중국 쪽 테크 기업들이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다는 점 함께 좀 짚어드렸습니다. 그 밖에도 또 하락한 또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또 코인 관련한 그런 기업이었죠? 맞습니다. 지금 주말 사이에 저희가 방금 장연구소 오프닝에서 말을 했던 비트코인 관련해서 그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인 찰리 멍겁에 대해서 멍겁임 쇼크다 이렇게 지금 용어들이 그렇죠.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버블이 IT 버블보다 훨씬 심각하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주요 암호화폐 가격들도 일제히 내림세를 기록했고 또한 가장 대표적인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도 주가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정규장에서 6% 넘게 내리면서 265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인베이스 주가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시간 외 거래에서는 그래도 다시 소폭 상승 반등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을 해보셨는데요. 바로 이어서 확인해볼 종목들.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죠. 안전자산으로 이동을 하면서 국채 선물 가격 또 상승을 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10년물 장기 국채가 좀 상승을 하면서 금리들 또 하락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금융 섹터주 또 하락을 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마스터카드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대부분이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 쪽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있을까요? 네, 이선 주요 은행주 살펴보시면 거의 1%에서 2% 내외의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가장 조금 다른 흐름을 가져갔던 웰스파고 같은 경우도 2.37% 내리면서 47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현재 마스터카드를 제외하고는 크레딧 서비스까지도 함께 내림세를 가져갔는데요. 마스터카드는 소폭의 오름세 속에 322달러 선의 거래를 마친 반면에 페이팔은 1% 넘게 내리면서 정규장 거래 마쳤습니다. 183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 와중에도 이제 마스터카드는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페이팔과 비자 전반적으로 뭐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까지 전반적으로 1%에서 2% 내외로 하락하는 흐름 보여줬다는 점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살펴볼 섹터 바로 백신 관련주들인데요. 화이자 네 좋은 흐름 가져갔네요. 맞습니다. 지금 화이자랑 모더나는 금요일장에서는 조금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여기에 지금 오늘 아침에 전해진 조금 긍정적인 소식도 있는데요. 미국 보건당국의 로셸 월렌스키 국장이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오미크론에 특화된 백신을 승인하는 과정을 간소화할 것으로 논의 중이다라고 이렇게 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 백신주들의 추이도 함께 살펴보셔야겠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기존 백신과 동일하고 또한 기존 백신으로도 중증으로 발전하는 것이나 입원과 사망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mRNA 코드만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개발이 생각보다 빠를 것으로 좀 전망된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르면 3개월 내에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백신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대규모 임상시험 대신에 면역 반응 연구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 주간 화이자는 0.5% 상승했지만 모더나는 7% 가까이 내리는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네, 주간 흐름까지 짚어주셨네요. 화이자와 모더나 관련한 소식까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좀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화이자 주식도 함께 주가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좀 살펴볼 종목들이 있는데 일라일릴리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일라이릴리는 우선 금요일장에서는 1% 가까이 내리면서 매수세가 크게 유입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미국 FDA에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일라이릴리의 이 치료제를 12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사용하는 것을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네.
네, 좋은 소식이네요. 1111 주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관련한 소식도 짚어드렸고요. 노바백스에서 또 좋은 소식이 나왔죠? 맞습니다. 지금 노바백스에서는 조금 다른 백신 기업보다 약간 자신감을 표하는 그런 네.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내년 1월 당장 다음 달부터 오미크론 전용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 아. 이 생산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뭐 주가가 크게 힘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정규장에서는 1% 가까이 내렸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일부 상승폭을 가져왔지만 크게 뭐 만회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오미크론 관련해서 뭐 좀 경미한 수준이다 혹은 계속해서 커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또 그리고 백신 출시 기한이 너무 짧은 만큼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크게 모으기에는 어려웠습니다. 네, 뭐 향후에 또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큰 장세이다 보니 또 조금 더 관심을 또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노바백스까지 좀 살펴봤고요.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아마 주말 동안에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또 집콕하고 계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집콕 대표적인 집콕 관련주죠. 언택트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언택트주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앞서 김기성 앵커께서 짚어주신 도큐사인도 네.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뭐 집에서 운동을 하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뭐 펠로톤 이런 종목들도 네. 저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사실 조금 집콕주, 비대면주는 상승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아주 크게 탄력받지는 못하는 오히려 약세 흐름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앞서 뭐 노바백스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미크론에 대한 분석이 계속해서 엇갈리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비대면주와 이어서 리오프닝의 추세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급락세를 기록한 도큐사인 살펴보겠습니다. 정규장에서 42%대 아주 크게 정말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4분기 가이던스를 하향했는데 시장에서는 4분기 매출로 5억 7,050만 달러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도큐사인 측에서는 5억 5,700만 달러 선을 제시하면서 아무래도 조금 시장을 실망시키는 그런 가이던스를 내놨습니다. 이렇게 가이던스를 하향하는 이유로는 백신 접종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고 점진적으로 사람들이 직장에 복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월가 IB들도 목표 주가를 줄 하향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기존의 목표 주가는 320에서 350달러 선이 가장 많았는데요. 여기에 170달러 선에서 200달러 선으로 수많은 IB들이 목표 주가를 하향했다는 소식 함께 전달해 드립니다. 네, 거의 한 30-40% 이상 하향 조정을 했네요. 지금 42%면 거의 절반, 반토막이 났다는 하루 만에 절반가량 하락을 했는데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펠로톤까지 확인을 좀 해볼 텐데요. 펠로톤, 정규장에서는 2% 넘게 하락했네요. 맞습니다. 펠로톤도 결국 약세 흐름을 가져갔고요. 이어서 같은 비대면주 흐름으로 살펴볼 수 있는 줌비디오도 역시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줌비디오도 함께 살펴보시면 역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조금 약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정규장에서는 4%대의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저희 맵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가장 또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렇죠. 넷플릭스도 만나볼 텐데요. 네. 역시 금요일장에서 2% 넘는 좀 약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602달러 선을 기록했는데요. 넷플릭스의 주가는 한 주간 거의 9% 넘게 내리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장유진 캐스터 주변에서는 사람들 평이 어떤가요?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상륙을 했는데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들 혹시 주변에 보셨나요? 사실 처음에 출시했을 때 네. 당장 가입하고 당장 SNS에 뭐 인증하고 그쵸. 이런 추세가 조금 많았는데 막상 이용을 하고 나서는 조금 불편하기도 하다라는 네. 그런 리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딱히 볼 게 좀 아직은 많지 않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지 않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소식들 혹은 또 주변의 의견들을 확인해 보다 보면은 이런 주가에도 좀 영향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 하나하나 또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예전에 만두 소식 나왔을 때 비비고라든지 비비고 만두나 혹은 그 풀무원에서 나왔던 만두 있잖아요. 굉장히 속이 꽉 찬다는 만두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너도 나도 가서 막 사서 먹고 나서 풀무원의 주가가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럴 때 보면은 차라리 넷플릭스가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소식을 이제 전에 들으면은 그 이후에 넷플릭스 주가가 다시 또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살펴볼 종목들 바로 리오프닝주들이죠.
네, 지금 금요일장을 리뷰하면서 정말 이마를 짚었던 게 네. 비대면주가 내려갔으면 리오프닝주가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너무나 단순하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방심한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리오프닝주도 금요일장에서 전반적으로 내림세를 가져갔는데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오미크론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들을 많이 그렇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봉쇄 조치가 없다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주요 항공사주도 좀 타격을 입었습니다. 가장 크게 내린 지금 아메리칸 에어라인즈는 4% 넘는 약세 속에 16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머지 항공사주도 2%에서 4% 내외의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여행사주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위쪽으로 이동하셔서 여행사주를 살펴보시면요. 역시 비슷하게 2%에서 3% 넘게 내리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 확인하고 계시는 카니발 역시 네. 3.86% 약세 속에 17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이어서 RCL이라는 티커를 가진 로얄 캐리비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3%대 내림세,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네, 익스피디아의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익스피디아도 역시 3.53% 내리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155달러 선의 정규장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대표적인 크루즈 종목들 있잖아요. 크루즈들은 어떤 흐름 보여줬을까요? 마찬가지로 하락을 했겠죠? 네, 크루즈는 지금 여기에서 NC 이쪽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행사주 중에서 현재 확인을 해보시면 이 여행사주 섹터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좌측이죠? 네. 네, 전반적으로 저희가 아까 함께 확인을 했는데요. 네, 로얄 캐리비안. 네. 맞습니다. 네, 지금 RCL인가요? 네, 방금 봤던 종목들. 네, 여기 여행사주 네. 섹터에서 요 지금 이름이 없는 이 종목이 바로 크루즈 종목인데요. 네. 네, 현재 확인을 해보시면은 지금 노리안 크루즈 라인이 4% 넘게 내리면서 좀 가장 크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아무래도 네, 그렇겠죠. 맞습니다. 비행기 타는 것도 염려가 되지만 이렇게 선박같이 약간 좀 더 압축돼서 들어가서 있어야 되는 갇혀 지내게 되잖아요. 이런 데가 좀 더 위험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크루즈에 이어서 카지노주들도 마찬가지로 빨간불을 켰고요.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흐름을 가져갔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또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관련해서 또 지금 전반적으로 리오프닝주 확인을 좀 해보셨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를 포함한 자동차 관련주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주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김기성 앵커께서 짚어주신 리콜 관련 소식이 좀 크게 타격을 줬습니다. 2만여 대를 리콜하게 돼서 굉장히 좀 큰 그런 규모의 리콜이 들어갈 상황인데요. 지금 테슬라는 한 주간 역시 6% 넘게 내리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로 인한 그를 지금 분석해 볼 것으로 같으면 금요일장에서 6% 넘게 빠졌는데 한 주간도 6% 넘게 빠졌다라는 점은 아무래도 월화수목 장에서는 조금 등락을 오갔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지금 테슬라는 크게 타격을 입으면서 시총 1조 달러를 가까스로 지켜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규장 종가는 1,014달러 선에 형성했습니다. 네, 테슬라의 주가 6.42% 하루 만에 이렇게 빠졌는데 사실 주간 흐름도 확인해 보셔도 6% 넘게 빠졌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지금 자동차주 전반적으로 금요일장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도 2%대 약세, 여기에 포드는 3% 넘게 조정받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조금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내다볼 만한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 USTR이 전기차 세액 공제를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지금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주가 조금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테슬라가 제외되고 나머지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노조가 제대로 좀 안정이 되어 있는 이런 기업의 전기차 관련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정부에서 입장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 그리고 스텔란티스까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스텔란티스의 주가도 함께 확인을 해볼 텐데요. 굉장히 티커가 지금 테슬라랑 헷갈리기 쉬운 그런 티커입니다. 네. 테슬라에서 ST 위치가 조금 살짝 바뀐 것 같죠? 맞습니다. 네. 한 글자만 바꾸면 테슬라가 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정규장에서는 우선 2% 가까운 내림세를 가져갔습니다. 시간외 거래에서는 정규장의 낙폭을 일부 만회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실수로 바꿔서 거래를 했다면 그래도 좀 나은 흐름을 가져갔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테슬라든 스텔란티스는 안 좋은 흐름 가져갔다는 점도 함께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차 관련주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셨는데 우리
우리 또 자동차 하면 대표적으로 또 리비안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리비안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리비안이 상장 이후에 급등세를 가져가다가 크게 좀 조정받는 흐름을 오랫동안 가져가고 있었는데요. 네. 하지만 웨드부시에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내놨습니다. 리비안에 대해서 충실한 전기차 메이커다라고 분석하면서 이 전기차 시장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는데요. 미국의 자동차 시장에서는 60% 이상이 SUV 차량과 픽업 트럭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차종을 관련해서 좀 전략적으로 공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13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리비안은 정규장에서 5% 넘게 크게 탄력 떨어지면서 104달러 선에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금요일장에선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지만 리비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우리 또 살펴볼 섹터가 있다면 바로 소비자 관련주들 아닐까 싶은데요. 소비순환주죠. 네, 소비순환주 중에서 또 굉장히 많이 좀 색깔이 엇갈리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실적 발표 소식을 전해드린 울타뷰티라는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 텐데요. 네. 제프리스가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사실 네. 울타뷰티 가장 쉽게 이해하시기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올리브영이나 랄라블라 아. 이런 지금 기업들을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뷰티 제품 종합 판매점입니다. 네. 제프리스는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기존의 목표 주가에서 좀 소폭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기존의 목표 주가는 390달러 선이었는데요. 이번에는 40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울타뷰티는 정규장에서 1%대 내림세 속에 378달러 선에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울타뷰티 함께 확인해 보셨는데 우리 저번 주에 함께 또 확인해봤던 종목들 중에서 로우스와 또 이따 월마트 뭐 이런 쪽도 함께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또 우리 크로거도 함께 확인해봐야 되겠죠? 네, 다음에는 필수 소비재 섹터로 내려와서 크로거의 투자 의견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크로거가 지금 금요일장에서는 크게 홀로 지금 탄력을 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 넘게 내리면서 43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를 마쳤는데요. 우선 MKM 파트너스가 투자 의견과 분석을 내놓은 내용을 보시면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겠습니다. 동일 매장 매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익률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사실 3분기 실적 발표 당일인 지난 2일에만 주가가 11%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금 크로거와 같은 경우는 많은 상품 재고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어떤 공급망 타격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다라고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고를 그만큼 가지고 있는 만큼 창고 비용으로 좀 비용이 많이 나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목표 주가는 소폭 상향하는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네. 기존의 목표 주가 44달러에서 48달러로 상향 제시를 했는데요. 현재가가 43달러인 만큼 기존의 목표 주가는 이미 어느 정도 달성을 했고 조금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분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확인 잘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어려운 장 속에서도 소비재 쪽은 좋은 흐름을 가져갔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는데 우리 월마트와 타겟, 로우스, 그다음에 코스트코까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현재 지금 월마트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1% 내외의 초록불을 켜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월마트는 1.51% 오르면서 137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이어서 코스트코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코스트코는 0.65% 소폭의 오름세만을 가져가며 528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 좋은 흐름을 가져갔던 타깃은 금요일장에서는 소폭의 오름세만을 기록했고요.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했던 달러 제너럴이 좀 더 탄력을 받았습니다. 네, 달러 제너럴은 3% 가까이 오르면서 222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러트리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 넘게 오르며 137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